1999년 2월 14일 밤 평택시 작은 시골 마을에서 한 고등학생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막차 버스에서 내린 뒤 집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말이죠. 그날 밤 함께 버스에서 내린 낯선 남자, 그리고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 과연 그날 밤 무엇이 일어났던 걸까요? 사건 발생부터 현재까지 2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의문점들이 남아있는 미해결 사건이죠.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릴게요. 실종 미스터리 파일, 풀리지 않는 의문,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1999년 2월 14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서연 양은 친구들과 함께 시험이 끝난 것을 기념하며 시내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서연 양은 평소 모범적이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성실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오후 6시경 서연 양은 친구들과 헤어지며 집으로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친구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연 양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고 특별히 걱정스럽거나 불안한 기색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후 8시 30분경 서연 양은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마지막 막차에 올랐습니다. 당시 버스 기사였던 박철호 씨의 증언에 따르면 서연 양은 버스 중간쯤 창가 자리에 앉아서 헤드폰을 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 안에는 10여 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죠. 오후 8시 40분경 한 남성이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박철호 기사의 기억에 따르면 이 남성은 30대에서 40대 정도로 보였고 두꺼운 점퍼를 입고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술 냄새가 상당히 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9시 15분경 서연 양의 집 근처 정류장에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서연 양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고 바로 뒤이어 그 낯선 남성도 같은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박철호 기사는 이 장면을 분명히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후 9시 16분경 버스가 출발한 후 서연 양과 그 남성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류장에서 서연 양의 집까지는 약 800m 정도의 농로였고 가로등이 거의 없는 외진 길이었습니다. 이날 밤 오후 11시경이 되어도 서연 양이 집에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 이순자 씨는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친구 집에서 자고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하룻밤을 기다렸습니다. 2월 15일 월요일 오전 7시 평소 등교 준비를 하던 시간이 되어도 서연 양이 나타나지 않자 가족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김도준 씨는 즉시 회사에 연락을 넣고 출근을 포기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부모님과 친척들이 동네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친구들의 집을 모두 확인해봤지만 서연 양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연락해봤지만 마찬가지였죠. 오전 10시경 김도준 씨는 지역 파출소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경찰관의 반응은 매우 소극적이었습니다. 아직 하루밖에 안 됐으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아마 친구 집에서 자고 있을 겁니다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오후 1시경부터 가족들은 직접 마을을 돌아다니며 목격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 박철호 씨의 증언을 통해 낯선 남성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이는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 중 몇 명이 추가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당시 농협에서 일하던 정민수 씨는 그날 밤 9시 30분경 농로에서 남자 한 명이 서둘러 걸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였기 때문에 얼굴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근처에 살던 할머니 한 분은 그날 밤 10시경 개들이 유난히 많이 짖었다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한 동네였는데 그날 밤은 달랐다는 것이었죠. 2월 16일 화요일 실종 신고 접수 이후 이틀째가 되자 경찰도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수사는 매우 형식적이었습니다. 몇 명의 경찰관이 현장을 둘러보고 간단한 조서를 작성하는 정도였죠. 당시 담당 형사였던 오상훈 경위는 가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현 양이 모범생이었다는 증언에도 불구하고 요즘 아이들은 겉으로 보기와 다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버스 기사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 몽타주 작성이나 대대적인 탐문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파출소 게시판에 실종자 전단지 한 장이 붙여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부족하자 김도준 씨는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전단지 제작에 매달렸습니다. 서현 양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실종 경위를 적은 전단지를 수천 장 인쇄해서 전국 곳곳에 배포했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씨는 매일 밤 동네를 돌아다니며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서현아, 엄마야, 어디 있니? 하는 목소리가 밤마다 마을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지만 뚜렷한 도움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가족의 경제 상황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준 씨가 직장을 그만둔 상황에서 전단지 제작비와 각종 수색 비용이 가게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는 딸을 찾겠다는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5월,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트럭 운전을 하던 김태식 씨가 경찰서에 연락을 한 것입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우연히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태식 씨의 증언에 따르면 2월 14일 밤 10시경 농로 근처 야산에서 손전등을 들고 무언가를 파는 듯한 사람을 봤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지만 뉴스를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제보를 받은 경찰은 뒤늦게 야산 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였고 정확한 위치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간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6월에는 또 다른 중요한 증언이 나왔습니다. 사건 당일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중 한 명인 윤미경 씨가 뒤늦게 경찰서를 찾아온 것입니다. 윤미경 씨는 그때 버스 안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낯선 남자가 서현 양을 계속 힐끗거리며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그 남자가 서현 양이 내릴 준비를 할 때 자신도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따라 내릴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라고 말했습니다. 사건이 장기화되면서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던 동네의 남성 몇 명에 대한 의혹이 돌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것은 마을에서 혼자 살던 40대 남성 조영수 씨였습니다.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여성들에게 불쾌한 행동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던 인물이었죠. 게다가 사건 당일 밤 그의 행적이 불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영수 씨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잤다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증인도 없었지만 동시에 범행을 입증할 물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의혹은 계속 커져갔지만 경찰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었습니다. 추측과 소문만 무성할 뿐 구체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죠.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서연 양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제보들이 이어졌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순자 씨는 서연 양이 실종된 8년째 되던 해에 극심한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김도준 씨는 2019년까지 20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25년간 딸을 찾아 헤맨 부모의 삶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김도준 씨는 딸을 찾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직장도, 경제적 안정도, 건강도 모두 포기했죠. 특히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차 트렁크에 전단지를 싣고 다녔다는 사실은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끈질긴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99년 2월 14일 그날 밤 평택시 작은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서연 양과 같은 소중한 생명들을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의 사건 함께 추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종 미스터리 파일과 함께 다음 사건도 추적하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